발표를 준비할 때 대부분은 무슨 말을 할지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중은 말보다 먼저 발표자의 자세와 태도를 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세련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어설퍼 보이는 이유는 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발표 내용을 떠받치고 있는 조건, 자세, 태도, 제스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표가 시작되면 청중은 무의식적으로 이걸 봅니다. 서 있는 자세, 발표자의 표정, 그리고 손놀림, 시선이 흔들리는지,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신뢰의 첫 판단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발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신으로 하는 말인 겁니다. 발표를 할 때 어깨를 움츠리거나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 말도 가벼워 보입니다. 발은 어깨 높이 정도, 체중은 양발에 고르게 싣고 허리는 세우되 힘은 빼야 합니다. 이 자세 하나만 지켜도 말이 훨씬 안정돼 보입니다. 세련됨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는 데서 나옵니다. 다음은 손처리입니다. 발표를 할 때 손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로 숨기거나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의미 없이 흔들면 청중의 시선이 말에서 벗어나서 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손은 기본 위치가 배꼽 근처, 말의 핵심에서만 천천히 손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스처 후에는 다시 제자리에 놓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손은 강조를 위한 도구이지 불안을 드러내는 신호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엔 시선 처리 문제입니다. 시선을 위로 날리면 자신이 없어 보이고요. 바닥을 보면 책 읽는 느낌이 납니다. 시선의 기본 원칙은 한 사람을 보듯 한 문장씩 나눠서 보는 겁니다. 먼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거 오른쪽, 가운데, 왼쪽. 이 순서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시선을 나누면 청중은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은 태도인데요. 말이 빨라지고 몸이 먼저 움직이면 발표는 촌스러워집니다. 문장 끝에는 잠시 멈춤하는 겁니다. 제스처 후에는 여백 갖는 겁니다. 질문 앞에 잠깐의 정지로 집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이고요. 이 여유가 발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됩니다. 태도는 말을 덜하게 만들고 신뢰는 더 많은 것을 남깁니다. 발표를 잘하고 싶다면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요. 덜 흔들리면 됩니다. 세련됨은 추가가 아니라 정리해서 나오는 겁니다. 발표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는 순간인 거죠. 자세 하나, 손의 위치 하나, 시선 방향 하나, 이게 바로 말의 품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내용을 더 외우기 전에 자세부터 좀 연습을 해두는 것, 이게 매력적으로 발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말은 연습이고 말은 습관입니다. 발표를 준비할 때 대부분은 무슨 말을 할지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중은 말보다 먼저 발표자의 자세와 태도를 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세련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어설퍼 보이는 이유는 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발표 내용을 떠받치고 있는 조건, 자세, 태도, 제스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표가 시작되면 청중은 무의식적으로 이걸 봅니다. 서 있는 자세, 발표자의 표정, 그리고 손놀림, 시선이 흔들리는지,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신뢰의 첫 판단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발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신으로 하는 말인 겁니다. 발표를 할 때 어깨를 움츠리거나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 말도 가벼워 보입니다. 발은 어깨 높이 정도, 체중은 양발에 고르게 싣고 허리는 세우되 힘은 빼야 합니다. 이 자세 하나만 지켜도 말이 훨씬 안정돼 보입니다. 세련됨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는 데서 나옵니다. 다음은 손처리입니다. 발표를 할 때 손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로 숨기거나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의미 없이 흔들면 청중의 시선이 말에서 벗어나서 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손은 기본 위치가 배꼽 근처, 말의 핵심에서만 천천히 손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스처 후에는 다시 제자리에 놓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손은 강조를 위한 도구이지 불안을 드러내는 신호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엔 시선 처리 문제입니다. 시선을 위로 날리면 자신이 없어 보이고요. 바닥을 보면 책 읽는 느낌이 납니다. 시선의 기본 원칙은 한 사람을 보듯 한 문장씩 나눠서 보는 겁니다. 먼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거 오른쪽, 가운데, 왼쪽. 이 순서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시선을 나누면 청중은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은 태도인데요. 말이 빨라지고 몸이 먼저 움직이면 발표는 촌스러워집니다. 문장 끝에는 잠시 멈춤하는 겁니다. 제스처 후에는 여백 갖는 겁니다. 질문 앞에 잠깐의 정지로 집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이고요. 이 여유가 발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됩니다. 태도는 말을 덜하게 만들고 신뢰는 더 많은 것을 남깁니다. 발표를 잘하고 싶다면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요. 덜 흔들리면 됩니다. 세련됨은 추가가 아니라 정리해서 나오는 겁니다. 발표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는 순간인 거죠. 자세 하나, 손의 위치 하나, 시선 방향 하나, 이게 바로 말의 품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내용을 더 외우기 전에 자세부터 좀 연습을 해두는 것, 이게 매력적으로 발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말은 연습이고 말은 습관입니다. 발표를 준비할 때 대부분은 무슨 말을 할지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중은 말보다 먼저 발표자의 자세와 태도를 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세련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어설퍼 보이는 이유는 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발표 내용을 떠받치고 있는 조건, 자세, 태도, 제스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표가 시작되면 청중은 무의식적으로 이걸 봅니다. 서 있는 자세, 발표자의 표정, 그리고 손놀림, 시선이 흔들리는지.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신뢰의 첫 판단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발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신으로 하는 말인 겁니다. 발표를 할 때 어깨를 움츠리거나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 말도 가벼워 보입니다. 발은 어깨 높이 정도, 체중은 양발에 고르게 싣고 허리는 세우되 힘은 빼야 합니다. 이 자세 하나만 지켜도 말이 훨씬 안정돼 보입니다. 세련됨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는 데서 나옵니다. 다음은 손처리입니다. 발표를 할 때 손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로 숨기거나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의미 없이 흔들면 청중의 시선이 말에서 벗어나서 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손은 기본 위치가 배꼽 근처, 말의 핵심에서만 천천히 손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스처 후에는 다시 제자리에 놓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손은 강조를 위한 도구이지 불안을 드러내는 신호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엔 시선 처리 문제입니다. 시선을 위로 날리면 자신이 없어 보이고요. 바닥을 보면 책 읽는 느낌이 납니다. 시선의 기본 원칙은 한 사람을 보듯 한 문장씩 나눠서 보는 겁니다. 먼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거 오른쪽, 가운데, 왼쪽. 이 순서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시선을 나누면 청중은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은 태도인데요. 말이 빨라지고 몸이 먼저 움직이면 발표는 촌스러워집니다. 문장 끝에는 잠시 멈춤하는 겁니다. 제스처 후에는 여백 갖는 겁니다. 질문 앞에 잠깐의 정지로 집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이고요. 이 여유가 발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됩니다. 태도는 말을 덜하게 만들고 신뢰는 더 많은 것을 남깁니다. 발표를 잘하고 싶다면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요. 덜 흔들리면 됩니다. 세련됨은 추가가 아니라 정리해서 나오는 겁니다. 발표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는 순간인 거죠. 자세 하나, 손의 위치 하나, 시선 방향 하나, 이게 바로 말의 품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내용을 더 외우기 전에 자세부터 좀 연습을 해두는 것, 이게 매력적으로 발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말은 연습이고 말은 습관입니다. 발표를 준비할 때 대부분은 무슨 말을 할지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중은 말보다 먼저 발표자의 자세와 태도를 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세련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어설퍼 보이는 이유는 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발표 내용을 떠받치고 있는 조건, 자세, 태도, 제스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표가 시작되면 청중은 무의식적으로 이걸 봅니다. 서 있는 자세, 발표자의 표정, 그리고 손놀림, 시선이 흔들리는지.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신뢰의 첫 판단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발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신으로 하는 말인 겁니다. 발표를 할 때 어깨를 움츠리거나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 말도 가벼워 보입니다. 발은 어깨 높이 정도, 체중은 양발에 고르게 싣고 허리는 세우되 힘은 빼야 합니다. 이 자세 하나만 지켜도 말이 훨씬 안정돼 보입니다. 세련됨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는 데서 나옵니다. 다음은 손처리입니다. 발표를 할 때 손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로 숨기거나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의미 없이 흔들면 청중의 시선이 말에서 벗어나서 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손은 기본 위치가 배꼽 근처, 말의 핵심에서만 천천히 손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스처 후에는 다시 제자리에 놓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손은 강조를 위한 도구이지 불안을 드러내는 신호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엔 시선 처리 문제입니다. 시선을 위로 날리면 자신이 없어 보이고요.
바닥을 보면 책 읽는 느낌이 납니다. 시선의 기본 원칙은 한 사람을 보듯 한 문장씩 나눠서 보는 겁니다. 먼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거 오른쪽, 가운데, 왼쪽 이 순서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시선을 나누면 청중은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은 태도인데요. 말이 빨라지고 몸이 먼저 움직이면 발표는 촌스러워집니다. 문장 끝에는 잠시 멈춤하는 겁니다. 제스처 후에는 여백 갖는 겁니다. 질문 앞에 잠깐의 정지로 집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이고요. 이 여유가 발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됩니다. 태도는 말을 덜하게 만들고 신뢰는 더 많은 것을 남깁니다. 발표를 잘하고 싶다면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요. 덜 흔들리면 됩니다. 세련됨은 추가가 아니라 정리해서 나오는 겁니다. 발표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는 순간인 거죠. 자세 하나, 손의 위치 하나, 시선 방향 하나, 이게 바로 말의 품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내용을 더 외우기 전에 자세부터 좀 연습을 해두는 것, 이게 매력적으로 발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말은 연습이고 말은 습관입니다. 발표를 준비할 때 대부분은 무슨 말을 할지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중은 말보다 먼저 발표자의 자세와 태도를 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세련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어설퍼 보이는 이유는 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발표 내용을 떠받치고 있는 조건, 자세, 태도, 제스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표가 시작되면 청중은 무의식적으로 이걸 봅니다. 서 있는 자세, 발표자의 표정, 그리고 손놀림, 시선이 흔들리는지,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신뢰의 첫 판단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발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신으로 하는 말인 겁니다. 발표를 할 때 어깨를 움츠리거나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 말도 가벼워 보입니다. 발은 어깨 너비 정도, 체중은 양발에 고르게 싣고 허리는 세우되 힘은 빼야 합니다. 이 자세 하나만 지켜도 말이 훨씬 안정돼 보입니다. 세련됨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는 데서 나옵니다. 다음은 손처리입니다. 발표를 할 때 손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로 숨기거나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의미 없이 흔들면 청중의 시선이 말에서 벗어나서 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손은 기본 위치가 배꼽 근처, 말의 핵심에서만 천천히 손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스처 후에는 다시 제자리에 놓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손은 강조를 위한 도구이지 불안을 드러내는 신호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엔 시선 처리 문제입니다. 시선을 위로 날리면 자신이 없어 보이고요. 바닥을 보면 책 읽는 느낌이 납니다. 시선의 기본 원칙은 한 사람을 보듯 한 문장씩 나눠서 보는 겁니다. 먼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거 오른쪽, 가운데, 왼쪽 이 순서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시선을 나누면 청중은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은 태도인데요. 말이 빨라지고 몸이 먼저 움직이면 발표는 촌스러워집니다. 문장 끝에는 잠시 멈춤하는 겁니다. 제스처 후에는 여백 갖는 겁니다.
질문 앞에 잠깐의 정지로 집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이고요. 이 여유가 발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됩니다. 태도는 말을 덜하게 만들고 신뢰는 더 많은 것을 남깁니다. 발표를 잘하고 싶다면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요. 덜 흔들리면 됩니다. 세련됨은 추가가 아니라 정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발표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는 순간인 거죠. 자세 하나, 손의 위치 하나, 시선 방향 하나, 이게 바로 말의 품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내용을 더 외우기 전에 자세부터 좀 연습을 해두는 것, 이게 매력적으로 발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말은 연습이고 말은 습관입니다.